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총 24만 2,508표 중 13만 7,066표를 받으면서 56.52%의 득표율을 보였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9만 5,492표로 39.37%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진 후보가 17.15% 격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들은 실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진 후보는 39.4%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이를 실제 결과에 적용하여 득표수를 따졌을 때 총 95,548표로 실제 13만 7,066표보다 약 4만 표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즉,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4만 명의 여론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만이라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료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잠실 야구장의 모습입니다. 이 야구장은 약 2만 5천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즉 4만 명은 이 야구장을 다 채우고도 또 야구장 절반 이상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4만 명의 여론을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작년 대선과 지선에서 동일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작년 대선의 경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10% 앞선다고 했지만 막상 0.73% 차이로 힘겹게 이겼고요. 또 작년 지선 당시 개항을은 이재명 후보가 46.6%, 윤영선 후보가 46.9%로 접전을 벌인다고 했지만 실제 이재명 후보가 55.24%로 당선되면서 약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신뢰가 생명인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까지 실제 결과와 다른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여론조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와 틀린 이유는 애초에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표본이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유권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표본의 크기를 정하고 총 유권자 수 대비 연령대 비율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고루 맞추지 않는다면 균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20대부터 40대보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부터 70대까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보수 과표집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분히 의도성이 담긴 질문들로 유도하기까지 하면 결과는 더욱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낮은 응답률입니다. 원래 여론조사는 응답률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뉴스에서 응답률을 자세히 보면 2%, 3%입니다. 최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계산한 국내 주요 선거 전체 평균 여론조사 응답률에 따르면 21대 총선은 3.5%, 제8회 지선은 3.7%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낮은 응답률이더라도 균형적인 답변이 오갔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제적 기준인 평균 10%대와 비교했을 때도 심각히 낮은 우리나라 여론조사 응답률은 전체 유권자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은 총 92곳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13곳, 일본은 20곳인데 이와 비교했을 때 4배에서 7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가뜩이나 92곳의 상당수는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심한 건 잘못된 조사 결과 발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 제한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규제나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는 이루어지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심한 차이를 보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신만 쌓이게 되고 피로감만 더해지는 것이죠. 여론조사의 성격상 정확한 표본과 공정한 절차를 토대로 국민들의 정서를 온전히 반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세 가지 문제점, 즉 편향된 표본과 낮은 응답률, 그리고 난립하는 여론조사 기관들로 인해서 여론조사는 실제 결과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언론에서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특히 무당층의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는데, 즉 1등 후보에게 유권자 표심이 쏠린다는 의미입니다. 실례로 작년 대선의 경우 이런 식으로 기사 헤드라인을 썼는데, 이처럼 언론에서는 선거 전 기사 헤드라인에 어떤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나 혹은 지지율을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1위 후보를 부각시키곤 합니다. 보십시오. 언론이 국민들을 선동하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기사는 무당층,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기사 헤드라인만 보는 20, 30대 정치 저관여층들에게 더욱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특히 수구보수 언론의 경우 어떻게든 기를 쓰고 대세론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유불리에 따라 여론조사는 잘못되었다 하고 비판하는 뒤 끝입니다. 여론몰이를 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여론조사를 할 바엔 차라리 여론조사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실적으로 당장 여론조사를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보수 성향에 편중된 여론조사에 대응하여 진보 진영에서의 여론조사가 상당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김어준 씨가 대선에서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만든 여론조사 꽃처럼 말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다른 여론조사 업체와 비교했을 때 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조사가 실제 득표율과 상당 부분 흡사했습니다. 이는 평일 저녁부터 주말까지 집중적으로 ARS와 전화면접 방식의 조사를 동시적으로 실시해서 다양한 계층과 성향을 반영하고 재질문 등을 통해서 소극적 응답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여론조사 꽃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지양하고 좌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진보 쪽의 여론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규제나 법 등을 확실히 세워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